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진짜 수준이 있는 걸 할 겁니다. 여러분 뭐 노벨 문학상 이번에 누가 받았는지는 네. 모르면 한국인 아니죠.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누가 지난번에 왜 받았는지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들이 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노벨 화학상 여기에 어렵지.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노벨 화학상 아마 기사 언더스탠딩 시청자분들이라면 기사는 보셨을 텐데 무슨 AI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걸 받았다. 딱 여기까지. 더 이상 아마 수십 년간 노벨 화학상은 매년 누군가가 수상하는데 네, 도대체 무슨 소리지? 뭔 말인지 아마 아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저희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을 준비했느냐? 이번에 노벨 화학상 타신 분의 수제자. 거의 사실은 이분이 타셨어야 되는 건데 그냥 스승님께 양보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네. 바로 밑에서 그냥 같은 연구실에서 교수님 질책하면서 같이 연구하신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고 이번 노벨 화학상. 노벨 화학상은 어떤 성과로 받은 건지 그것도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또 배워봐야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화학도 좀 알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뭐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가끔 있던데 예. 숙제 좀 하시고 3%만 난 구독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언더스탠딩 구독해 주시고 하셔야 돼요. 네. 매일매일 한우 드시고 좋은 음악 들으시고 예.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배필도 만나시고 네, 그런 거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모셔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백민경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 야, 서울대는 입학하기도 어려운데 교수님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야,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냥 네. 바로. 그건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노벨상 요번에 받으신 교수님 밑에서 내 수제자였다. 그렇죠. 그 연구실에서 제가 박사후 연구원으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메일도 보내셨습니까? 박 네. 교수님 축하드려요 이런 거 보내셨어요? 네, 발표 나자마자도 보냈고 네. 이틀 뒤에도 한 번 더 보내서 이야. 고맙다고 답장도 받았고요. 이야. 이렇게 노벨상 받으신 분하고 소통하시는 그렇게 사이네. 훌륭한 교수님도 노벨상 받으면 좋아하죠. 좋아하시는데 네. 한 하루 좋아하시고 다음 똑같아요? 날부터 연구해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뺏긴다고 출출 제셨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같은 거 하더라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아, 사실. 그래, 그래도 뭐 그래도 한 번 받으면 좋긴 좋겠지. 네. 어떤 아무튼. 연구로 상을 받으신 겁니까? 네, 단백질 뭐 연구였다. 네,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준비해온 자료에도 있지만 이번 노벨 화학상은 총 3분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기도 한 이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대표인 데미서 사비스, 그리고 거기에 선임연구원 존 점퍼가 받으면서 네. 상당히 신기한 조합이다 이런 평들을 사실 많이 하셨어요. 구글에서 받았어요? 구글 딥마인드 하면 누가 들어도 이거 AI 회사잖아 약간 이 그렇죠. 생각이 그래, 들잖아요. 예. AI 회사 대표가 노벨 화학상을 약간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예.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네. 존 점퍼 이번은 정말 오랜만에 30대 노벨상으로 굉장히 또 화제가 되신 분입니다. 30대. 네, 85년생이셔서 이야. 만 39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이 예. 서로 다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요. 예. 이제 제 지도 교수님 이민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은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분자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설계하는 연구에 대한 공로로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구글 딥마인드의 두 분은 AI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으셨는데 사실 제가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의 이제 수제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 논문 중에 가장 많이 사이테이션된 논문이 제 논문입니다. 진짜 네. 수제자 많네. 그래서 야. 짧게 있었지만 그래도 한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고 이제 저는 학교로 이제 돌아왔고요. 네. 이 세 분이 그럼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한 거냐 되게 궁금하실 텐데 아니 사실 단백질이라는 게 연구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단백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게 소고기. 그쵸. 고기 생각나시죠? 우유. 네, 그냥 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네. 이런 게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영양분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기도 합니다. 여기 왼쪽에 이제 우리 세포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형형색색의 뭐 이런 것들 보이시나요? 예. 이게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엔 단백질이 한가득 사실 들어있고요. 이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서 그럼 뭘 하고 있느냐?
뭐 택배원이 되기도 해서 우리 몸 곳곳에 필요한 물질들을 수송을 해주기도 하고요. 예. 또 단백질이 네, 단백질이 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 어딘가 있다? 그럼 거기 수송해주는 그럼 역할들을 몸에 단백질이 있는 게 하고요. 다 사실은 단백질이에요. 쪼개고 보면 다 단백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단백질입니다. 일하고 있는 녀석들이 단백질 그 자체예요? 아니면 일하고 있는 녀석들이 단백질로 구성돼 있어요? 같은 얘기인가? 그 일하고 있는 녀석들이 단백질을 먹으면서 일해요. 단백질 자체가 일을 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단백질 자체가 일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이제 사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헤모글로빈이 가장 유명한 산소 운반해주는 그렇죠, 우리 그렇죠. 피를 따라서 예, 산소 예, 예. 운반해주는 그 친구인데 요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단백질이고요. 여기 가운데 하늘색으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는 게 산소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가 산소를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그냥 우리 몸에서 그냥 일하고 있는 일꾼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헤모글로빈도 다른 단백질, 헤모글로빈도 뭐도 단백질이고, 다 다른 애는 또 다른 단백질.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 분해하는 뭐 그래서 우리 침에는 막 옛날 분들은 아밀라제라고 예. 배우셨고 예. 요즘 학생들은 아밀레이스라고 배우는 그런 효소들도 다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외부 신호가 있을 때 거기 빛이든 뭐든 온도든 이런 거 자극을 받았을 때 이제 신호 전달하는 과정으로 단백질들이 계속 일을 그럼 하고 있고. 단백질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인 단어네요. 다 그렇죠. 웬만하면 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이네요. 뒤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작은 분자가 있어요. 그게 연결돼서 구성되면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하지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로 구성된 분자, 생체 고분자고 이게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산이고 단백질은 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진짜 좋은 질문이다. 저도 단백질이 그런 왜 질문하면서 부끄럽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단백질이 왜 고맙긴 한국어로 몰라. 단백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이게 펩타이드 본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 있다 해서 영어로는 폴리펩타이드, 예. 프로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왜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단백질이 됐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미노산이 단백질이라고 연결돼서 부르고요.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다. 네. 아미노산 할 때 산은 그럼 네. 쉬다는 느낌의 그 산이에요? 애시드? 맞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 그냥 단백질을 뒤로 먹으면 쉬어요? 아미노산은 먹으면 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 봐요. 네, 단백질 파우더를 사실 드셔봤을 때 신가 안 신가는 제가 파우더를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가 쭉 이렇게 일렬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고분자예요. 네.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분자기 때문에 네. 분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화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이번에 받은 거고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 DNA라는 이제 유전 물질이 있는데 여기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이걸 레시피 삼아서 이런 단백질을 만들려면 어떤 아미노산을 어느 순서로 연결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몸에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예. 단백질을 필요한 만큼 합성을 해서 실제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오피스텔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네. 뭐 다양하지만 사실 밖에서 보면 다 시멘트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멘트라고 불러도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즉 그렇습니다. 몸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거를 그냥 다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아미노산들로 구성된 애들은 다 단백질이라고 그냥 그러나 부릅니다. 각각은 기능도 있고 이름도 있고 네. 설계도도 있듯이 네. 말씀하신 그 DNA 설계도라고 하는 게 그 설계도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의 조합이 다르면 같은 단백질 기능이 달라지는 단백질이 되는 네, 거예요. 서로 다른 단백질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대충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체 고분자고요. 그래서 예.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아미노 그룹과 여기 산 이제 이거 봐, 좋은 질문이야. 엑시드 그룹 이제 산을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카복실 그룹이라고 식초에도 있는 그런 예. 산인데 그런 용기 있는 그룹인데 질문이었어요. 네.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아미노산이라고 붙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렬로 쭉 연결되면 이렇게 단백질이 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20가지 종류밖에 안 돼요. 근데 이 20가지 아미노산은 20가지밖에 네, 없어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밖에 안 되는데 어. 이 20가지를 적게는 30개, 많게는 수천 개 연결한 게 단백질이라는 분자예요.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많은 기능들을 하고 건축 있는 재료의 거죠. 그것도 뭐 화강암, 뭐 모래 몇 가지 안 돼요. 몇 개 없는 거죠. 그걸로 몇 개 안 어떻게 되는 조합하느냐에 걸로, 따라서 네. 다양한 건축물이 맞습니다.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서로 다른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예. 그게 아미노산의 화학적 성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은 물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예. 어떤 아미노산은 물을 정말 좋아하고 또 어떤 아미노산은 이제 양전하를 띠고 있고 어떤 애들은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물을 싫어하는 걸 물에다 넣어놓으면 물을 피해서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예. 그런 것처럼 아미노산의 이제 조합에 따라서 물을 싫어하는 걸들끼리 안으로 뭉치고 물을 좋아하는 건 바깥으로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분자가 서로 이 아미노산의 조합에 따라 서로 다른 3차원 구조를 가지고요. 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조합인지만 알면 어떤 단백질이야라고 네.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모였지만 실제로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일까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면 이게 단백질이 어떠한 형태의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단백질이라는 특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예측하는 게 단백질 구조 예측이에요. 왜 그래요? 또 그 기능은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특성은 있다면서요. 하나하나 특성은 이제 아미노산 있는데. 특성은 있는데 저희가 이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할 때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구조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걸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하다는 건 내가 온갖 구조를 다 만들어보고 비교해봤더니 얘가 제일 좋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모양이 안 그 보인다. 모양을 다 만들어보는 복잡성이 너무 커요. 아.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선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어떤 한 구조로 잘 접히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예. 제가 그걸 아미노산 서열만 가지고 바로 예측을 하자니 풀어야 될 문제의 복잡성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럼 서열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단백질은? 서열은 그 지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예. DNA 시퀀싱 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RNA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유전 정보는 굉장히 서열을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유전 정보를 해독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순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성하는 모양이 달라지면 기능도 달라져요?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아미노산 서열은 빠르게 아는데 문제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는 빠르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무슨 건축물의 설계도 일부는 입수해서 이런 식으로 빨간 벽돌도 들어가고 타일도 들어가는구나. 그건 아는데. 그건 네, 그건 아는데 그걸 어떻게 이게 다 써서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무슨 모양일지를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 네, 그거는. 사실 저희가 레고 블락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설계도 뭐 대충 러프하게 가지고 있어도 다 다르게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계도 풀로 있으면 몰라도 일부만 갖고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의 최종 제품이 어떤 건지는 상상에 따라 그쵸? 다른데 네. 지구상에서는 건축가가 마음대로 짓지만 몸 안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안정적인 네. 상황으로 지어지니까 어차피 결과물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요 조각만 아는 설계도를 가지고 에너지가 가장 안정된 상태로의 최종 결과물을 유추하는 네, 방법은 뭐 사실 설계도도 아니고 그냥 이 단백질을 만들려면 이 그야- 집을 지으려면 그야말로, 레고 블럭이 무슨 조각이 필요하다. 뭐 실제로 이것만 아는 해보거나 아니면 상태에서 심한 노가다다 네.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는 알았어요. 네. 근데 조합이 항상 일관된 방식으로 3차원으로 결합돼요? 예를 들면 우연적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연히 잘못 접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못 접히면 보통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잘못 접힌 단백질이 있다? 그럼 가만두질 않습니다. 다 분해해서 없애버려요. 정답이라는 게 하여간 있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네. 게 있어. 그리고 있는데- 잘못 접히지 않게 도와주는 단백질도 있어요. 있는데 단백질의 구조만 대충 알아서는 그거를 상상하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그걸 알아서 뭐 해요? 예를 들면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게 네. 중요한 거예요. 모양을 왜 알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네, 같다. 단백질의 구조를 왜 알아야 되냐? 알기 예. 어렵다는 건 이해됐어요. 네. 일단 단백질의 구조를 알면 단백질이 왜 이렇게 생명 현상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실 예시로 들고 왔는데 이제 사르스코브2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인데 예. 이 코로나 19가 사람을 어떻게 감염시키냐라고 했을 때 다들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다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으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 결론은 낼 수 있죠. 그렇지. 네. 근데 그 이상의 그럼 이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들어왔으면 네. 혹은 우리가 이걸
뭐 백신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네, 저희가 만약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어떤 단백질이 사람을 감염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킨다는 건 결국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 우리 세포 표면에 있는 무언가와 만나면서 뚫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왔으니까 만나겠죠.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과 우리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이 결합을 하면서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예. 저희가 이 결합 구조를 알면 감염이 왜 일어난다를 그냥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단백질과 사람의 어떤 단백질이 지금 여기선 초록색으로 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예. 결합이 그 된다. 초록색 부분과 결합을 만난다. 하면서 감염이 시작됩니다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기전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몸 안에 들어간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쪽에서 손을 잡느냐, 네. 어느 쪽에서 숙박을 하느냐. 그렇죠. 어느 쪽에 손을 잡고 그걸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성의 어느 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네. 그 질문과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호흡기 바이러스라는 거 알 때는 사실 마스크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저희가 이런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면 더 다양한 응용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마스크 솔직히 답답하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본인의 예, 컨디션 때문에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럼 호흡기 그냥 노출된 채로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바이러스 감염은 이 두 단백질 사이의 결합만 방해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세포를 뚫고 들어와야 감염이 일어나는 건데 네. 이 둘이 처음에 만나는 것부터 차단을 하면 아무리 들어와도 사람 몸에 세포 안으로 감염이 못 안 들어오겠죠. 되겠네. 그냥 예. 호흡기로 들어왔다 그렇지, 다시 나가겠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둘을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둘의 결합을 막는 작은 단백질을 설계해서 저희 비염 스프레이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가지고 코 속에 코팅을 해놓으면 저희가 숨을 쉬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코 점막에 저희 세포에 있는 단백질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코팅해놓은 요 작은 단백질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작은 단백질을 대신 결합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감염을 못 시키게 만들 수 있어요. 대박이다. 이게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사람한테까지는 아니고 쥐한테까지는 실험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뭐를 좋아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느냐를 정확하게 알면 네. 얘가 좋아하는 먹이를 이렇게 주면 될 거 그쵸. 아니냐. 오히려 빨리 결합을 시켜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원래 기능 하기 전에 다른 미끼를 던져서 대신 미끼를 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 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바이러스 단백질 구조 사실 저희 결합 구조 딱 한 개 알았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를 퇴근하자마자 일단 매일 술집에 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퇴근길에다 그냥 술 같은 비슷한 거 하나 먼저 줘버리면 된다. 그런 거네요. 그런 거지. 네. 그거 먹고 일하면 밤새도록 그냥 그러고 있을 테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열심히 현미경으로 보면 요렇게 생긴 애구나. 그래, 요 꼬다리에다가 요런 요 그거 바로 알 수 있는 거 요런 아니에요? 거 꽂아주면 되겠네.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실험적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렵습니까? 그게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 중차대한 이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연구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좀 그나마 빠르게 구조가 6개월 정도 만에 풀리긴 했거든요. 단백질의 구조가 실험적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알게 됐는데 예.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 하나 알아내는데 적게는 몇 개월에서 뭐 오래 걸리면 10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한계를 알아내는데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운이 좋았던 게 저희 코로나 이전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네, 그 사촌 바이러스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걔네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조를 볼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실험적인 방법들을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촌들에 대한 연구가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빠르게 접목을 시켜볼 수 있어서 그나마 예. 구조가 빨리 풀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온다?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바이러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구조를 실험으로 풀기가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작아서 그렇습니까?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사실 저희가 웬만한 현미경으로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네. 뿌옇게만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들여다보는 것도 어렵고 들여다볼 때 그냥 전체적인 두루뭉술한 형태가 아니라 정말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그 예. 자세한 걸 원재 하나하나 수준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떤 놈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홀리고 다니는데 도대체 청소년들이 저 눈에 반하는지 코에 반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거기에다만 딱 이렇게 마스크를 색깔 씌우든지 하면 씌우면 될 텐데 그럼 괜찮은데. 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니 네, 그렇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은 거네요. 그래야 우리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그렇죠. 그래야 네. 요 표면에 있는 사람은 결국 표면으로 홀리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여기에 딱 맞는 마스크를 씌워버리는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줄일 텐데. 네. 야, 그게 어렵구나.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고. 네, 그럼 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걸 그래서 이제 실험으로 하지 않고도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가 단백질 구조 예측이고요. 그게 AI로 하는 거예요? 그게 AI로 난제라고 얘기 좀 하는데 사실 이게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가 50년 넘게 안 풀린 난제였어요. 예. 근데 이게 최근에 AI로 해결이 된 겁니다. AI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AI가 없을 때는 아까 제가 단백질이 가장 안정한 에너지 구조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냥 말 그대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구조를 이것저것 다 만들어봐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계산을 계산해봐요? 해요. 그리고 얘 가장 안정한 걸 골라요. 근데 만약 단백질이 와. 아미노산 300개로 구성돼 있다. 근데 아미노산당 내가 탐색해봐야 되는 구조가 10개씩 된다면 10의 300승이거든요. X 더하기 2는 4다. X가 뭐냐고 할 때 X에다가 숫자를 그냥 다 넣어보는 거랑 마찬가지네. 그렇죠. 이야. 4가 근데 나올 그게 때까지. 사진 수식이 훨씬 복잡한 경우에서 그걸 풀고 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찾은 게 그거 정답인지도 모르겠네요. 자꾸 나도 내가 돌려본 2,000개 중에는 이게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아 안정돼. 네. 하지만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구조 예측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난제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랬구나. 그런데요. 조금 더 배워보죠. 이 네네. 자료가 차차인데 우리가 좀 앞서서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근데 다, 네. 다 이해가 되고 있는데. 되고 있어. 나 일단 굉장히 어려울 단백질 줄 구조가 알았는데. 왜 중요한지는 이해하셨죠? 이해됐어요. 예, 이해됐어요. 그리고 아까 그게- 실험으로는 못 보냐고 그래, 하셨는데 그게 다 내보니까. 네, 실험으로 못 보냐고 하셨는데 실험으로 볼 수 있고요. 실험으로 보는 방법들도 다 노벨 화학상을 그래. 받았어요. 밤 아, 12시쯤 우리 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자료처럼 아하. 지금까지 단백질 구조를 저희가 실험적으로 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이 세 가지 방법을 개발을 해서 단백질 구조를 거의 처음 보신 분들이 각각의 방법으로 다 노벨 화학상을 이게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전 과제구나. 그래서 그냥 단백질 구조를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보든 예측을 하든 구조를 어쨌거나 풀어냈다 노벨 화학상감인 거죠. 야, 요런 얘기 단백질 스테이크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진짜 대박이지. 야, 그렇지. 너 이게 먹는 건 줄 알았지 단백질이. 야.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인류의 과제야. 밤 11시 넘으면 어떤 놈이 와서 자꾸 내 딸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래서 밤 새벽 1시간 돼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긴 놈인지 알 수가 없네. 와. 아무튼 그래서 이게 네, 노벨 화학상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 구조 연구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백질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고 예. 이 일꾼의 고장이 생기면 사실 질병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얘가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질병과 연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신약 개발도 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데 거니까.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알고 모른다. 있다. 그런데 예. 네, 구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이게 예. 다 너무 돈도 많이 들고요. 비싸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실험하는데 노동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숫자는 계속 늘어가는데 그렇겠지. 구조를 아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단백질 저희가 존재를 알고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백질 이제 야. 좀 그럴듯하게 이제 저렇게 뭐 많아요? 0.1%도 모르는구나. 한 2억에서 3억 개 정도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좀 그렇겠지. 약간 그래도 믿을 만한 단백질 서열이다 하는 게 2억에서 3억 개 정도 있는데 구조가 풀린 게 이게 2022년 기준인데 현재 기준으로 해도 22만 개에서 23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험으로 단백질 구조를 보는 게 너무 느리고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실험을 지금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뭐 로봇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 모르겠지만 사람의 예. 노동력을 너무 많이 써서 이렇게 하긴 힘드니까 이제 계산으로 한번 대신 예측을 해보자 한 거죠. 예. 네. 단순하네요. 경우의 수를 그냥 컴퓨터로 다 넣어봐 하는 거네요. 원래는 그런 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예. 그랬더니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건 AI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 꼼수 부릴 데는 없나. 예.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찾아낸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기 어떤 한 단백질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오글로빈? 들어는 봤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근육에 많이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육에 많이 존재하면서 산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해요, 얘도.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열심히 운반해온 산소를 근육이 쓸 수 있게 가져가는 역할을 해요.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좀 붉은색의 근육이 있는 동물이라면 대부분 이 미오글로빈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그런 그래서 거예요? 예. 사람의 근육에도 미오글로빈이 많고요. 음. 말에도 많고 심지어 참치도 이 미오글로빈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이구나. 네. 네. 네, 요 미오글로빈이 다 저희가 미오글로빈이라고 그냥 퉁쳐서 부르긴 하지만 어느 종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동물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서열은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고 그 돌연변이가 누적돼서 나타난 게 현재 다양한 동물들이잖아요. 설계랑 좀 다르다. 네, 그래서 그렇죠. 얘네들의 아미노산 서열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구조를 실험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풀어서 봤더니 다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예. 얘네 지금 하얗게 칠한 부분이 아미노산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치랑 사람을 비교하면 한 50% 정도는 아미노산이 다른데, 예. 그러니까 레고 블락은 좀 달라졌는데 네. 전체 형태가 비슷하게 유지가 그러네요. 되고 있는 비슷해 거예요. 보이네요. 툭불 등심이나 참치 뱃살이나 어. 머리서 보면 비슷해. 가운데 빨간 그렇죠. 거 있고 주위에 분홍색인데 네. 하얀색이 살짝 다르다. 네, 하얀색이 아미노산이 달라진 부분인데 그 구조에는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미오글로빈뿐만 아니라 온갖 단백질에 대해서 다 관찰하기 시작을 해요. 예. 이 단백질과 사촌이 될 만한 이 친척 단백질들을 다른 종에서 찾아보면 서열은 다른데 아미노산은 다른데 계속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예. 도대체 왜 그럴까? 어. 궁금하겠죠? 예. 그리고 여기 잘못 생각해 보면 여기에 뭔가 단백질 구조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사고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 얘는 단백질이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좀 단순하게 그려왔어요. 예. 그래서 이 단백질 아미노산 딸랑 4개로 이루어진 굉장히 단순한 단백질이고 여기 빨간색 아미노산과 초록색 아미노산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예.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이 안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얘가 원래 이제 기능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화 과정에는 사실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서 여기 초록색 아미노산이 주황색 아미노산으로 만약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예. 그럼 더 이상 모양이 잘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러면- 안정적이지가 않네. 네,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놔버렸으니까 구조가 예. 풀리겠죠, 이상하게. 예. 구조가 망가집니다. 근데 단백질이 원래 구조가 망가지면 원래 하던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럼 질병으로 이어지겠죠? 예. 질병에 걸린 개체는 살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도태돼서 없어지고. 그럼 어떤 애들이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느냐라고 하면 아미노산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원래 이 상호작용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서는 빨간색이 초록색,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손 붙잡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예.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로 보면 사실 바뀌었어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에서 초록, 주황, 빨강, 파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로는 50%가 사실 바뀌었는데 어. 구조는 똑같은 거죠. 네. 구조가 똑같으니까 원래 기능에도 크게 이상이 없어요.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냥 원래 기능을 잘 해요. 그럼 살아남아서 계속 자기 후세에 자기 유전 물질을 옮겨주고. 순서가 아니고 완전히 그 구조가 결정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힌트를 얻은 게 진화 과정에서 아무 돌연변이나 살아남은 게 아니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능의 예. 필수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돌연변이들만 살아남았고, 예. 결국 그 구조가 잘 유지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구조가 궁금한 단백질이 있으면 얘 친척 단백질을 막 다른 동물들에서 다른 종들에서 찾아보고 예. 얘네들을 잘 이렇게 정렬을 해놓으면 얘네가 결국엔 다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졌을 테니까 뭔가 내가 하나만 봤을 때 내 궁금한 단백질 서열만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애들을 모아놓고 보면 구조에 대한 패턴이 이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 뭔가 패턴이 있지 네,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진화 정보, 얘네 친척 단백질 구조들을 모아놓고, 아니 단백질의 서열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구조에 대한 패턴들을 잘 찾아서 구조 예측을 해보자. 예. 이 아이디어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저 4개 중에 하나는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되는 않아요? 거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인공지능이 그 패턴 찾는 법을 배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패턴을 알아도 하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얘가 같아. 이 정보를 다 줘야 패턴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친척이라는 거는 사실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만 봐도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친척이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은 애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로부터 조금씩 돌연변이가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나와 가까운 친척이 있고요. 뭐 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처럼 저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가까운 친척이 있고 이제 더 가다 보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이제 사돈은 사실 주전 관계 혈연 관계 아니니까 뭐 예. 팔촌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멀리 떨어진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부터 해가지고 가게도 확장하듯이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나와 비슷한 단백질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연히 길 가다 설계도를 주었는데 이게 자동차 설계도인지 혹은 뭐 오피스텔 설계도인지
그 정도는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 오피스텔 설계도 같긴 한데. 그게 그래서 그러면 학습할 때는 AI 네.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당연히 정답 구조가 있어야죠. 예. 근데 충분히 학습을 하고 나면 내가 정답 구조를 몰라도 당연히 알게 되겠죠.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당연히 거죠. 그렇겠죠. 네. 패턴을 파악해낸다. 패턴을 요런 설계가 들어있는 거는 요거는 건축물이네. 자동차가 아니라. 네. 그럼 우리 건축물은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것도 아마 요런 비슷하게 생겼을 것 네, 같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진화 정보의 구조에 대한 패턴이 있다라는 예. 걸 인식한 순간부터 인공지능을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패턴이 있으면 인공지능 쓰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사실 패턴 찾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만 있으면 인공지능 그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예측하거나 생성하는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걸 제일 쉬워하고 예. 제일 잘 푸는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푸는 단백질 구조 예측도 딱 그런 유형의 문제잖아요. 지금 단백질에 진화 정보 데이터를 던져주고 이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구조에 대한 패턴 찾아서 너 단백질 구조 예측 좀 해봐. 딱 AI가 풀기 좋아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문제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구글 딥마인드는 이걸 빠르게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AI를 쓰면 단백질 예. 구조 예측 문제가 풀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알파폴드 2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 모델을 만듭니다. 이게 알파폴드 2인 이유는 알파폴드 버전 1이 사실 앞에 있었기 때문인데 알파폴드 2가 사실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거의 다 해결을 했어요. 알파폴드 1은 이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조금 보여줬고 2는 인공지능을 쓰면 여러분 단백질 구조 예측 해결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준 건데 보시면 내가 궁금한 단백질 서열을 가지고 얘 친척 단백질들 열심히 모아요. 예. 설계도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다 모아서 이거를 열심히 AI가 뚫어져라 이제 쳐다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 구조에 대한 패턴이 뭐가 있을까. 예. 그리고 이제 구조에 대한 패턴을 찾아서 결국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형태로 학습을 충분히 시킨 거고 이 학습 결과 나중에는 서열만 던져줘도 이렇게 진화 정보를 찾아서 구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 약간 제가 조금 네. 모르겠는 게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대로 미오글로빈 네. 뭐 그런 뭐 서로 다른 애들이 있었다고 해봐요. 근데 네. 얘네들은 미오글로빈은 이러한 패턴들로 다 구성돼 있어. 그걸 알았다고 해요. 그럼 미오글로빈은 이렇게 합성이 되는구나. 요렇게 패턴이 있구나. 이게 뼈대네. 요것만 네. 있으면 나머지 약간 변수가 있어도 다 네. 미오글로빈이야. 근데 그건 미오글로빈이고 다른 단백질은 또 어떻게 하느냐. 헤모글로빈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그건 또 거기 데이터 다 넣어줘야 될 텐데 단백질의 수가 그렇게 많다면서 이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거 얘가- 하나를 안다는 게 다른 걸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제가 보여드렸던 앞에 슬라이드로 좀 돌아가서 조금 더 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단백질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예. 그러니까 만약 미오글로빈만 배웠으면 미오글로빈이란 이런 애구나. 예. 그래서 그냥 이거 이렇게 생겼으면 미오글로빈이야라고 예측하는 식으로 갔을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한 20만 개 정도 되는 단백질 구조가 이미 풀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만 개를 학습 데이터로 써서 학습을 하면 얘네들이 어느 한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다를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 진화 정보 데이터가 있을 때 예. 구조에 대한 패턴을 찾는 법을 배워요. 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가 아까 앞에서 정상 단백질이 바뀌었을 때 하나만 잘못 바뀌면 질병 유발할 수 있고 네. 상호작용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둘이 같이 잘 바뀌면 구조랑 기능이 잘 유지되면서 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어떤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이 진화 정보를 다 모아놓고 친척들을 모아놓고 어디가 항상 같이 바뀌는지를 찾으면 그 같이 바뀌고 있는 애들이 실제 구조상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그렇겠네요. 있죠. 그렇겠네. 친한 애들 항상 네, 같이 가는 항상 애들이 있을 구조적으로 거다. 가까이에서 같이 가는 애들이란 걸 알 수 있죠. 예.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얘네가 항상 같이 변하네. 구조상에서 가까이 있겠네. 이걸 단백질 구조 전체에 대해서 다 찾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예. 그걸 일반화해서 잘 찾을 수 있으면 새로운 단백질 서열이 와도 얘가 원래 그냥 이렇게 친하니까 네. 요렇게 구조로 갈 거야. 네, 그 손잡는 애가 누구인가를 찾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20만 개를 그동안 이른바 노가다로 만들어 놓은 네. 게 저거의 그쵸. 밑바탕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다음 단어는 뭐가 주로 나오더라를 네, 그걸 AI가 배운 알아내듯이. 것처럼 네, 이 단백질 구조 예측 AI는 진화 정보를 보고 어디가 손을 붙잡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심플하기는 하네요. 예. 그러니까 20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개발됐어. 그런데 기보를 2만 장을 넣어놨더니 지가 알아서 답을 내. 네. 야, 우리 이거 20만 개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라는 네. 거는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접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아무나까지는 좀. 뭐 AI를 좀 알면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은 AI를 AI를 좀 사람들이 알면. 많이 아니까 예, 이제 그렇죠. 아무나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AI를 많이 알진 못해서 AI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생각이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구글 딥마인드가 가능케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예. 구글 딥마인드는 일단 AI 회사죠. AI 예. 연구자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단백질 구조 예측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AI 그렇지. 연구자들이 그렇지, 이 진화 그렇지. 정보를 잘 쓰면 구조 예측 문제를 풀 수 있다. 네. 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예. 그 AI 전문가는 단백질을 모르고 단백질 네. 전문가는 AI를 AI를 잘 몰라요. 모르고. 예. 그게 일반적인 학계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근데 구글 딥마인드는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AI 연구자들은 많잖아요. 예. 단백질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영입을 해옵니다. 그게 존 점퍼예요. 와. 구글이 땡겨왔구나.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에서 존 점퍼를 영입해 오면서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가 정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야. 진짜 구글이 다르긴 다르구나. 존 점퍼도 원래 이론화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럴 때는 단백질 전문가가 우연히 커피를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은 인공지능 전문가랑 어찌어찌 대화를 시작하게 돼서 그 이후에도 그 두 사람은 대화를 계속 계속 나눴더라. 나누면서 네. 이 연구가 끝까지 가져야 이게 인류가 뭔가 성과가 되는 건데 보통 그러자면 대화도 잘 안 일어나고 만나서 재밌게 하다가도 각자 일이 있으니까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거지만 이번에는 구글이 아예 직원으로 데리고 와서 야 월급 줄 테니까 너 이거 일해. 네, 그렇죠. 그랬군요. 네. 세상에. 사실 데미스 하사비스가 좀 여담이긴 한데 단백질 구조 예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예.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뭐 기숙사 룸메이트가 이런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다더라. 혹은 아내분이 사실 생물학 연구하시는 분인데 예.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 혹은 이제 후스랄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폴드잇이라는 단백질 구조 예측 게임을 만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게임처럼 너네들 단백질 구조를 한번 사람이 접어봐라. 아.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계산 방법을 만들어도 잘 못하니까 사람이라면 혹시 풀 수 있는지 그냥 게임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정말 단백질 구조를 이제 클릭 같은 거 막 하면서 비디오 게임 하듯이 막 구조를 이렇게 저렇게 접어보고 거기서 주는 스코어 제일 좋은 스코어 나올 때까지 막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비디오 게임을 데미스 허사비스도 해봤대요. 예. 그러면서 단백질 구조에서 또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좀 여담이지만 이제 데미스 허사비스는 그렇게 단백질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관심이 이어지면서 우리 팀에 AI 연구자밖에 없네. 그래서 단백질 구조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자. 그래서 존 점퍼를 영입을 한 거죠. 대단하다. 이런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이런 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자, 이거는 뭘까? 우리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렇지. 그런 거지. 이유는 패턴을 이해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폴드 2가 나오면서 진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 지금 캐습이라고 부르는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가 있는데 이게 예. 저 캐습 14 2020년에 열린 14번째 캐습 대회에서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여기 2등이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 제가 박사후 연구원 했었던 그 예. 연구팀이고요. 1등이 구글 딥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Y축은 뭐고 X축은 뭐예요? 저 X축은 그룹들이고요. 그 캐습에 출전자들. 출전했던 팀들이고 예. Y축은 실제 스코어를 환산해서 그러니까 좀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잘 찾아냈느냐. 네, 얼마나 잘 예측했냐를 상대평가를 해서 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 연구팀도 잘했어요. 보통은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한 번 튀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구글 딥마인드가 더블 스코어를 해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AI가 잘 쓰이면 그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를 우리 보여준 사주 거고. 관상 그런 게 다 이거잖아요. 그 다양한 통계로 인해서 요때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그렇지. 네.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맞추는 건데. 그래서 아까 보였던 건 이제 상대평가고 그럼 예.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도대체 지금 몇 점 정도 맞느냐라고 하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금 단백질 구조 예측 정확도가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을 때 평균 거의 90점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90점 정도 되는 구조가 여기 예.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실제 실험으로 그 현미경으로 열심히 들여다본 구조가 초록색이고요. 이제 예측한 구조가 파란색인데 뭐 차이가 어딘가 쉽게 찾기 힘드시죠.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구조를 예측을 합니다. 저걸로. 네, 그럼 저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조합하면 이런 게 나와. 그런 것도 됩니까?
그게 바로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이 하신 그게 그 교수님 단백질 하신 겁니까? 설계 연구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을 시켜주셨는데 예. 네, 이어서 그냥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 연구 성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예. 사실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도 원래는 단백질 구조 예측을 연구를 하셨어요. 본인이 교수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방법들을 만드시다가 그냥 어느 날 내가 아미노산 서열 가지고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반대로 내가 구조를 알고 있을 때 서열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한 이후로 단백질 설계 연구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 약간 입버릇처럼 단백질 디자인을 어딘가에 가서 설명할 때 하시는 말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만약에 저희가 비행기를 만들 때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저희가 잘 날고 있는 새를 잡아다가 너 내 비행기가 되라 해가지고 새를 열심히 뜯어 고쳐서 비행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비행기를 만들 때는 유체역학 일단 날기 위해서 필요한 유체역학 원리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예. 그 원리에 기반해서 정말 비행에 특화된 사람을 실어 나올 수 있고 화물을 실어 나올 수 있는 특화된 그런 기계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백질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능하는 단백질을 만들고 싶으면 그냥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뭐 하나 잡아다가 그걸 고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원리를 기반으로 처음부터 그 기능을 하게 만들면 되지 만들어야 않느냐. 된다. 아예 약간 이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야. 그래서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인 로제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다가 그냥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서열로부터 구조를 예측하면 구조로부터 서열을 설계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구조를 갖는 단백질을 만든다는 건 더 나아가면 원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예. 그렇지. 이건 새로운 혁명이다. 대박이다. 약간 요 생각을 하신 거죠. 어. 이 생각을 어떻게 처음 하셨는지 좀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단백질 설계 연구, 디자인 연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새로운 단백질 구조 이렇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려면 어떤 서열을 아미노산 서열을 가져야 할까? 이걸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을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거꾸로 되니까. 네, 거꾸로. 그렇게 했더니 내가 갖길 원했던 구조랑 나중에 실제 실험으로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똑같이 생겼다. 저게 그러니까 완벽한 그 순서 어떤 네. 구조로 결합시키느냐가 달라지면 그럼. 이상한 단백질이 되니까 네, 요 기능을 가지려면 딱 요런 모양의 네, 단백질이 돼야 돼. 돼야 돼. 근데 그 모양을 딱 가질 수 있는 아미노산 서열을 설계를 해야 결국엔 우리 그 단백질을 만드는 거니까. 그럼 그걸 저게 되면 설계한 거죠. 이론적으로 모든 기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이게 눈이 되기 시작을 엄청 하면서 좋아지고 뭐 머리가 좋아지고 뭐 네, 그래서 단백질 디자인이 진짜 엄청 많이 시도됩니다. 그래서 저기 그런 게 제가 있으면 눈부터 좋아지고 싶어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눈이 나쁜 사람으로서 좀 눈이 좋아지고 싶긴 한데요. 하고 싶은 거 따로 있어 지금. 예. 그래서 이 단백질 디자인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예. 이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연구들을 제가 그중에 사실 굉장히 일부를 극소수를 추려서 가지고 온 건데 만들고. 온갖 단백질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아까 단백질이 제가 택배 수송하듯이 열심히 물건도 실어 나른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원하는 약물이나 어떤 물질을 안에 넣어놓고 걔를 나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택배 포장지도 단백질로 만들어보고 이제 항암제도 만들고 어. 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을 막아주는 단백질 설계도 하고 미국은 이제 마약이 크게 이슈가 되니까 마약 딱 탐지. 마약을 탐지할 수 있는 데서 마약이랑 결합하면 색이 변하거나 하는 그런 단백질 바이오 센서라고도 저희는 부르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 야. 단백질이 막 원하는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바이러스 백신도 만들고요. 상상을 그냥 타면 다 그 되는 그냥 이걸 거니까. 단백질로 할 수 있을까? 딱 그 상상만 지금 하면. 채팅창은 탈모약으로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탈모약.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뭔가를 개발을 하려면 일단 탈모의 기전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탈모가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야지 일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쵸. 그게 명확하지 않죠. 그게 단백질의 어려워요. 부족 때문이거나 네, 어느 단백질이 뭐 외부 부족해서인지 단백질의 침입 때문이라면 네.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저희가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탈모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 아직 정확히 몰라요 저희가. 그렇지. 왜를 근데 풀리는 몰라요? 순간 근데 탈모를?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정확히 모르는 모르니까 거예요. 정확한 약도 안 나오는 네, 거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저희가 모든 탈모가 왜 일어난다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게 문제니까 이 부분을 고치자.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텐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 탈모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뜻인 것 않겠구나. 같거든요. 뭔가 단백질의 부족이나 단백질의 침입이라면 가능한데 부족이나 뭐 아니면 너무 많아서 문제거나 아니면 단백질이 뭔가 약간의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상하게 생겼다던가 뭐 이런 거면 뭔가 치료제를 만들어 보거나 할 텐데
그것도 단백질 때문 아닐까요? 우리 몸에 많은 대부분의 일들을 단백질이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일은 단백질이 하고 대부분은 단백질의 이상이 생겨서 결국에는 질병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머리 많아요. 빠지는 것도 하여튼 어떤 단백질이 네. 하여튼 뭔가 좀 가장 처음에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그러니까 과정 중엔 단백질들을 12살에는 관여하고 있던 있습니다. 머리가 42살에는 없다면 12살에 하던 일을 42살 때 어떤 놈이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흥분하고 그래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모른다고 하지 말고 지금 서울대학교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못 찾으면 누가 찾아요? 네, 그래서 네, 단백질 교수님은 디자인 머리 있다고 머리 없는 사람들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예.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단백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상의 나래만 잘 펴면 진짜 온갖 곳에 적용을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단백질 설계를 원래는 그 로제타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이 이러면 뭘 해, 저러면 저걸 해, 약간 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맞춰.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면서 예. 아까 구조 예측했던 것처럼 반대로 그냥 이서열 넣어보고 이 구조 좋아하나? 아니네 버리고 이서열 넣어보고 이 구조 좋아하나? 아니네 버리고 그걸 이거를 언제 계속 그걸 하면서 원래는 디자인을 하다가 예. 알파폴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알파폴드가 나오면서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도 이거 AI 해야 된다 해가지고 로치타폴드라고 하는 이제 제가 개발하기도 한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을 만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알파폴드랑 로시타폴드 이런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아니 구조 예측도 하는데 서열에서 구조를 인공지능이 풀어내는데 구조에서 서열도 서열도 가는 거지. 인공지능이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한술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이제 구조를 설계하는 것부터 인공지능이 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그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정답이 그럼 있으니까. 설계도로 오피스텔 만드나 오피스텔 보고 설계도를 거꾸로 만드나. 만드나.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원하는 기능을 건물을 하는 뭐 예를 들어 난 설계하나. 15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다. 아니 이런 컴퓨터 아이디어가 쓰는 있으면 그 1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략적인 구조를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줘. 15층짜리 건물 모양을 만들고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실제로 건물 짓고 하는 것처럼 단백질도 신의 똑같이 할 수 있지 영역인데, 않겠냐? 그거면 그 설계도만 딱 알면 사람이 인공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 설계도 알면 단백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이. 네, 그거를 저희가 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 물질을 합성을 하고요. 예. 그거를 다른 세포한테 시켜요. 그래서 대장균이나 아니면 뭐 효모나 저희 세포 공장들이 있거든요. 예. 그 세포들한테 유전 물질을 넣어주고 그래. 네가 대신 이 단백질 좀 만들어줘 해가지고 그 단백질을 그런 뽑았었습니다. 타일공한테 설계도 주고 타일 만들어주는 거랑 같은 거네.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만들 수 결국. 있어요. 앞으로 탈모도 될 것 같은데. 외모도 바뀝니까? 이런 설계도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외모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설계도라는 게 있어. 그거는 저희의 몸의 설계도는 저희의 유전 물질 DNA거든요, 사실은. 네. DNA를 전반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돼서 매우 힘들지 그거는 않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백질 디자인도 AI로 한번 해보자 요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단백질 디자인이 진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디자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일단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을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야 되나 요 구조에 대한 상상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한 설계를 마치면 이 예. 구조를 가지려면 어떤 아미노산 서열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계하고 이걸 실제로 검증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 각각의 과정을 다 AI로 해보자. Why not?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AI로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만든다. 어떻게 구조를 생성하게 만들까?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어떻게 구조를 짠 하고 만들까? 요 생각을 하면서 이미지 생성 모델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뭐 챗GPT에도 무슨 그림을 그려줘 하면 막 그림 막 잘 그려주고 예,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알고리즘들을 보고 이미지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단백질 구조 생성에도 가지고 와서 써보자. 근데 그렇지, 이미지 생성하는 인공지능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있던 게 디퓨전 모델, 확산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번 예. 수능에 나와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한 노이즈가 45번 반복되었다는 그 지문에 나온 이거예요?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네. 아, 그 확산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게 이미지에 적용됐을 때 이렇게 이미지를 예쁘게 잘 그리는 걸 봤거든요,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단백질 구조를 생성하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 확산 모델을 들고 와서 단백질 구조를 생성하게 만듭니다. 예. 이야. 이걸 학습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파란색 단백질을 결합하고 싶어. 그럼 결합하기 좋은 모양을 가지고 모양은 구조를 만들어주고 생성을 해줘요. 3D 모양이니까 네. 어차피 3D 구조를 생성을 해줘요. 아. 그 3D 구조를 생성을 해주면 이제 저희 구조가 있잖아요. 예. 이 구조를 갖는 아미노산 서열은 또 AI한테 시킵니다. AI한테 구조를 인풋으로 주고 자, 이 구조를 갖는 아미노산 서열이 뭘지 한번 예측해봐.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 예측을 서열 주고 구조 예측해봐 했던 거를 반대로 학습을 반대로 시키는 하는 거죠. 거죠. 예. 구조 주고 서열 예측해봐. 학습을 잘하고 나면 얘가 또 아미노산 서열도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해줘요. 대박이다. 이제 이렇게 바로 실험을 하느냐? 이제 실험하기 전에 실험은 실제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최대한 주머니에 돈을 아껴야 돼서 될 만한 애들만 실험을 고르고 골라서 하는데 그럼 내가 설계한 게 진짜 내가 원하던 그 구조를 갖는 게 맞냐? 이걸 알파폴드 같은 걸로 다시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서열을 설계를 했는데 이 프로틴 MPNN이라고 부르는 이 AI는 이 구조랑 이 서열이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는데 알파폴드 너도 그래? 이러고 한 번 더 똑똑한 애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했더니 아 그런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하면 실제 실험을 해보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나 이런 예. 것들을 보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뭐 실험 이미지라서 네, 모르셔도 되고요. 네. 네. 이론적으로든 어쨌든. 아니 그러면 이제는 다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와 이제 끝났어. 이제 시간은 문제야. 이제 우리 다 개발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여전히 슈퍼맨이 나올 거야. 아직 남아 있는 산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백질 디자인이 쉬워진 건 많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산이 남아 있어요? 많은 산이 남아 있는데 일단 디자인의 네, 성공률 자체는 높아진 건 맞습니다. 내가 알려산? 어떤 단백질의 단백질을 설계를 했을 때 예. 옛날에 AI를 쓰기 전에는 100개를 내가 잘 골라서 실험을 했을 때 한 개가 성공할까 말까? 그러니까 사실 수십만 개를 컴퓨터로 설계를 해놓고 예. 그 중에 100개를 잘 골라서 실험을 해봤더니 한 개 성공한다. 약간 이런 성공률이었는데 지금은 AI로 수십만 개를 디자인을 해서 AI로 100개 정도를 골라서 실험을 이야. 해보면 그 중에 한 10개가 성공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실험실에서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항암제를 만들었다. 혹은 우리가 탈모에 의해서 탈모 치료제를 만들었다. 이걸 사람한테 쓴다라고 하면 사람한테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부작용이 아. 없는지를 다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그 부작용이 없는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사실 아니어서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바이러스 단백질도 단백질인데 예. 우리 몸에서는 그걸 아. 침입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어,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건 기본적으로 침입 물질이라고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저희가 면역 체계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 수가 가스원리를 있거든요. 만들었어도. 근데 우리 몸을 지킬 수가 기본적으로는 몸에 있거든요. 있는 DNA 정보나 단백질 정보를 전부 다 때려 넣으면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컴퓨터 그것도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방대하게는 안 되는 모양이네요. 이게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거랑 너무 유사하게 만들면 예.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기 힘들어질 수 있고요. 내 우리 몸에 이미 워낙 그러니까 유사한 걸 만든 건 우리 몸 안에 단백질이 2만 종류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 2만 가지 중에 하나랑 유사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그 단백질이 하던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원하는 기능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원래 하지 않던 예. 그런 기능을 하면서도 우리 몸에서 아 이거 외부 침입 물질이 아니라 나랑 아. 비슷한 애인 것 같다라고 라고 생각해야 헷갈리게 되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치료제 측면으로 보면 아직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능의 단백질은 구현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몸에 들어와서 어쩔지.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사실 그냥 쭉 넘어가서 제가 이제 신약 개발 여기 자료에 신약 개발이 얼마나 힘든가를 자료 하나 들고 온 게 있는데 예. 신약 개발이 보통 저희가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임상 이런 걸 하면서 보내요. 예, 그러겠죠. 근데 지금 단백질 구조 모델링이나 아니면 디자인 이런 치료제 설계하는 기술들은 요 앞에 기초 연구 처음에 이 그렇죠. 질병에 후보물질 대해서 좀 만들어내는. 이해하고 예. 이 질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만들고 요 과정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임상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알려면 임상 들어가기 전에 아 얘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외부 침입 물질로 인식이 될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지 뭐 이런 거를 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거죠. 어. 그래서 지금 기술이 엄청난 혁명이 불러올 건 맞는데 예. 이게 그럼 저희 내년부터 갑자기 모든 새로운 신약들이 막 등장하는 건가요? 뒤쪽 이건 아닐 수 있는 게 삼상은 네, 해야 요 되니까. 뒤에 단계는 여전히 실험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단계는 빨라질 수 있는데 그러나 네. 사실은 핵심은 저 1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될성 그렇죠. 부는 물질을 그렇지. 찾아내야. 그쵸 그걸 그만큼 가지고 시도하는 게 나중에- 늘어나니까 네, 그럼요. 풀리는 게 그거들 조금 더 중에 늘어날 수는 있죠. 잘 안 되는 놈들은 있을 수 있어도 네. 애초부터 아닌 애들은 그렇지. 이게 모래를 가지고 항암제 임상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난 완전 슈퍼맨이 이제 나오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만. 그런데요, 이건 근데 이게 무슨 노벨상까지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을 아는 사람은 이걸 어디에 응용할지 모르고
단백질 구조를 아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잘 모르긴 하는데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그동안 이른바 노가다 하던 거를 인공지능 시켜보자. 아이고 잘 되네. 그걸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고 잘 되는 수준이 아니니까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질 정도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네. 시도를 해서 네. 이 성과를 냈으니 네.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단백질 구조 예측 지금 알파폴드 방법을 통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 2억에서 3억 개 정도의 단백질을 저희가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구조 예측 다 해서 공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조를 원래 모르던 2억에서 3억 개 단백질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구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예측 구조가 항상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저희가 어쨌거나 어느 정도 믿고 활용해 볼 수 있는 야. 구조들이 생긴 거고요. 시간을 많이 아껴주겠구나. 네, 정말. 기초과학 연구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껴줄 어마어마한 것 시간을 아껴주는 거라서 일단 조교들이 할 일을 많이 줄었네. 네. 대학원생 할 일을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난제를 풀고 그게 실제 기초과학 연구를 굉장히 부스트할 수 있어서 야. 촉진시킬 수 있어서 그것도 이게 인정을 막 받은 시작일 거고요. 테니까 요게 막 적용되면 신약 개발 속도가 엄청 네. 빨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벨상에서는 사실 그 아이디어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파급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폴드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측면에선 지금 와서 보면 에이 그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예. 그게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단백질 디자인도 첫 시작 그 아이디어만 사실 그것만 하고 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얘가 지금 되기 시작하면서 미치는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이제 노벨 화학상을 준 거죠. 근데 딥마인드는 왜 이런 걸 했답니까? 자기가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한 걸까요? 구글 딥마인드는 데미스 허사비스 말로는 자기는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에 꽤나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신약 개발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 신약 개발 회사도 차렸습니다. 그 구글 정말요? 딥마인드가 예. 최근에 알파폴드 3라고 하는 어.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에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단백질을 넘어서서 우린 이 단백질이 누구랑 결합하는지까지 다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단백질과 뭐 DNA의 결합, RNA의 결합, 뭐 단백질과 유기분자, 금속이온, 뭐 온갖 것들과의 결합을 다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진짜 신약 개발에 중요한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해도 내가 단백질에 어떤 결합한 유기분자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유기분자가 어떻게 붙는지 알아야 제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유기분자의 결합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알파폴드 2는 단백질밖에 몰라요. 어떻게 보면 단백질만 모르는 바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발 넓혀서 단백질 말고 나 다른 것들도 다 해볼래. 단백질, 핵산, 유기분자 할 것 없이 모든 생체 분자의 결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듭니다. 구글이요? 구글 딥마인드가요. 와. 그걸 만들면서 어. 이제 알파폴드 2 만들고 나서 사실 아이소몰핑 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스타트업을 하나 차렸어요. 알파벳의 자회사인데 예. 이제 구글 딥마인드와는 이제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협업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아이소몰핑 랩의 대표도 데미스 허사비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은 많은데 구글 것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글 말고도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이 똑같은 기능을 거의 탑재하고 있는 로스타폴드 오라톰이라고 하는 후속작을 발표를 예. 했고요. 최근에는 오픈 AI가 차이 원인가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또 만들어서 이 오픈 AI는 챗GPT 만든 회사인데 자기들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뛰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바이트댄스, 뭐 틱톡으로 유명한 중국계 회사죠. 바이트댄스도 알파폴드 3를 사실 이제 구현해낸 거에 가까운데 이런 단백질 구조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생체 분자 구조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온갖 IT 회사들이 인공지능 이거 좀 될 것 같네 하고 지금 다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소몰핑 랩 같은 이제 구글 딥마인드의 뭐 형제 회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소몰핑 랩 같은 경우는 릴리나 노바티스 같은 이제 세계적인 제약 회사랑 이제 3빌리언 달러의 네 굉장히 큰 딜을 그럼요. 했고요. 이게 원래 신약 개발 하나 하면 그 돈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AI로 그 시간을 확 줄일 수 네. 있다고 하면은 제약 진짜 회사랑 돈 되는 엄청난 사업이지. 협업을 하면서 지금 그걸 빠르게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다국적 제약 회사들과 딜을 하고 예. 그걸 실제로 이제 신약 개발 연구들을 아이소몰핑 랩이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그 RF 디퓨전 프로틴 MPN은 이런 인공지능 단백질 디자인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던 친구들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자이라라고 하는 자이라 세라피틱스라고 최근에 그냥 시드머니로 $1 빌리언 투자받아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항체 신약도 만들고 실제 신약 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뛰어들어 있습니다. 시드로 1.5조를 투자받았네. 일단 1.5조 깔고 시작하자.
네. 이게 잘못했어. 어마어마하죠. 회사 1.5조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개발 안 해? 안 합니다. 근데 해봐서 그 알지. 회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약 개발도 그렇고, 예. 뭐 단백질 구조 해석도 성공 확률이 뭐 100%는 아니고, 그리고 단백질 설계도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은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조금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하나의 구조로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능을 함에 따라 구조가 변해야 되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내가 그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까지 다 설계를 해야 돼요. 예. 좀 더 어렵겠죠, 난이도가. 네. 하나만 설계하는 거에서 이 단백질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구조를 다 설계해야 되니까. 음. 그런 애들은 아직 좀 단백질 설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AI로? 지나면 그것도 해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뚝딱 하고 그냥 이제 약을 만드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되길- 이런 기능에 약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그냥 되길 뚝딱. 희망을 하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 질병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정말 잘할 수 있으면 예. 치료제 개발이 좀 더 쉬워질 거다. 그리고 질병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도 사실 단백질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얼마나 많은 있으니까. 변화가 있을지 네. 몰라도 공학용 계산기라는 게 생겼다는 느낌이 드네요. 무슨 용 계산기요? 공학용 계산기가 없으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하루 또 종일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띠띠띠띠띠 하고 넘어가니까 이 공학용 계산기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 거니라고 물으면 진짜 다양하죠 그거는. 아, 공학.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공학용 좋은 계산기. 도구가 생긴 거예요. 도구, 툴이 실험하시는 생긴 그러니까 거죠. 생명과학 연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단백질 관련한 화학 연구를 하시는 분이나 정말 좋은 도구가 생긴 겁니다. 이야. 모터가 발명됐을 때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계산했겠어요. 화학 전동 칫솔이 그걸로 노벨 만들어진 화학상에서 이렇게 화학 기호가 안 들어간 상이 있었을까요? 화학 기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솔직히 거저 먹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하는 게 노벨 화학상이라서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느낌입니다. 저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더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제자가 쉽게 설명하는 바람에 쉬운 거 한 걸로 지금 오해받고 있는 우리 교수님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제는 코로나 같은 거 생기면 백신 만드는 과정도 더 짧아진 것 네. 같으니까 이 덕분에 네, 이런 걸 적용을 하면 지금 그래도 백신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더 그거를 10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 야. 그죠. 이런 구조가 금방 네, 나오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때도 그 mRNA 이것도 단백질 구조만 알면 mRNA를 이렇게 합성할 수 있다면서요. 네, 내가 mRNA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중간 산물이거든요. 단백질로 가기 전에 중간 산물.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 하니까 요거 바로 며칠 나에 하면 금방 나오긴 하겠네요. 또 여전히 임상이란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100일에서 100일 정도. 100일 언저리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이야. 공학용 계산기 몰라요? 난 몰라요. 죄송합니다. 공대에서는 그런 걸 쓰는 모양이죠? 자연대에서도 씁니다. 자연대에서도 씁니까? 이과 학교 들어가면 신입생들이 사야 하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그게. 공학용. 뭐 갖고 와라 하면 해봐야 뭐 노트. 공학용이 아니고 공학용 아닙니까? 공학용입니다. 공학용. 공학용. 계산기. 계산기. 그런 게 필요하구나. 네. 저는 뭐 계산기 없이 잘 살았기 때문에. 예. 그 비유를 들으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인류의 반이 모르겠군요. 공학용 계산기가 뭔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나는 백민규 노벨 교수님. 화학상 이야기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진짜 어려울 줄 알고 대체 화학기호 진짜 나오고 막. 화학은 배우지 말자. 너무 힘들어 정말. 네. 그랬는데 야. 원래 백 교수님이 방송이나 유튜브나 하나도 안 나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언더스탠딩 백 교수님의 어머니가 언더스탠딩을 열심히 보고 잘 계시는데 계시다가 여기는 나가야 된다. 민경아, 너 여기는 좀 나가야 된다. 응? 그래서 어머님이 섭외를 진짜 해주신. 싫은데 엄마가 그래서 억지로 나오셨다고. 예. 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덕분에. 어머니, 야. 백 교수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공부를 어머니 덕분에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내년도 노벨 화학상이 나오겠죠? 내년도 그쵸? 후년에도 나올 거고. 네, 계속 내년 매년 발표가 2025년과 2026년의 노벨 화학상은 교수님이 또 한 번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요? 7년 거는 그냥 백 교수님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제 분야에서 노벨 화학상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네. 10년간 제 분야, 10년 이상 동안은 제 분야에서 안 나올 거예요. 그것도 돌려먹기예요? 그것도 보통은 그래요? 약간 나눠 그렇습니다. 먹기? 아. 연달아서 잘 받는 경우가 없어요. 네, 안타깝네. 화학도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저는 이제 더 10년 이상 후에- 화학이 아니라 생명과학부에 있기 때문에 네. 10년 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힘듭니다. 10년 화학을 후에. 다 따라잡기가. 화학 네. 따라잡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후배 중에 똑똑한 분 한 분 보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아유 이게 좋아 우리는. 야. 약속했어요. 네. 네. 자, 백민경 교수님 아주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